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9조식부터 진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응? 아, 네.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알겠지? 왜냐면 나 앞에서 서 있어서 그런가? 아까 덥더라고, 이상하게. 자, 페이지는 네, 134쪽에 유형 7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기본 1차 부등식은 하지 않아요. 기본 1차 부등식의 경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기본 1차 부등식은 패스하고 대신에 이제 뭐가 있는 것부터 시작할 거냐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부터 시작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든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이든 절대값을 포함한 1차식이든 절대값을 포함하면 푸는 방법은 어쨌든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됐니? 그 하나가 뭐냐? 절대값 A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 A라는 게 만약에 무슨 수라는 게 밝혀진다면 양수거나 0인 게 밝혀진다면 그냥 뭐라고 내보내면 되고요. A라고 내보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음수가 된다면 절대값의 특징이 뭐야? 거리거든 원래 거리.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로 바꿔야 돼? 양수로 바꿔서 내놔야 돼. 됐어요? 근데 음수가 양수가 되는 방법은 뭐가 제일 좋아? 마이너스를 한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데 마이너스 A라고 썼다고 음수가 아닙니다. 됐어요? 음수였던 애가 마이너스를 가서 비로소 뭐가 된 거야? 양수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A로 내보내든가 마이너스 A로 내보내든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사실은 판단이 어떤 애들이야? 잘 안 되는 애들이 많죠. 그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경우를 나눠야지. 됐습니까? 양수일 때는 이렇게 풀 거고요. 음수일 때는 이렇게 풀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값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를 뭐 해야 되겠구나. 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됐어? 근데 문제는 이 케이스가 분류되는 기준이 언제인 거야? 0일 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이 i가 뭐가 될 때를 기준으로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겠구나. 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 이거죠. 절대값 x-1이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x-1이 양수야 음수야? 모르죠. 정확한 대답입니다. 모르죠예요.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x-1이 0보다 뭐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됐어요? 그 말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x-1은 양수가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요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어서 풀어주시면 x는 2보다 작아야 돼가지고 두 가지가 뭐야?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치시면 x는 2보다는 작으면서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1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네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되겠고 요때 그러면 얘는 x-1이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바뀌겠죠. 그리고 x는 0보다 뭐예요? 커요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x는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으려면 방법은 x는 0부터 어디까지가 있는 거야? 1까지가 있는 거지. 얘도 답이고요. 얘도 답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둘을 이제 합해주는 거야. 둘을 합해주면 x는 이거 보니까 0에서 1까지죠. 근데 얘는 1에서부터 2까지죠. 가운데 1이 연결되네요. 요런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면 따로따로 답이지만 연결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까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번거롭게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잘했다면, 선행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지점이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했다면 좀 불편한데? 혹은 저거 너무
너무 늘어지게 푸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라고 느끼셔도 되게 많아요. 됐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게 빠르게 풀 거냐? 일단 아직도 완전 빠른 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 단계는 결론은 이걸 생략하자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귀찮아요. 됐니?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x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기준으로 나뉜 거 보여요? 결론은 뭐가? x-1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끄는 거 아니야? 그러면 x-0이라는 건 절대값 아닌 게 뭐가 될 때를 기준으로 0이 될 때로 끄는 거겠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x가 얼마일 때인 거죠? 1일 때인 거죠? 그럼 이 1을 경계선으로 영역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시면 되겠네? 이러면 조금 더 어때? 빨라지겠지? 그래서 앞으로 요거 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넘어갈 거고요. 됐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밑에가 아니면 순서가 좀 바뀌어서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못 달고 나가면 마이너스 달고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연산하시고 1보다 클 때는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안 달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풀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야? 풀이의 원칙이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절대값 아닌 뭐가 될 때를 기준으로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요. 이게 원칙입니다. 됐어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절대값 안에 식이 있고 여기 이렇게 상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꼴을 우리는 굉장히 좀 심플한 꼴이죠. 예를 들면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보통 그냥 심플한 절대값 꼴이라고 불러요. 그냥 기본 꼴 이런 느낌? 됐어?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같으니 얘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풀어야 하지만 몇몇 가지는 연산이 좀 빨라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뭐하자? 암기하자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값 ax 플러스 b라는 애가 뭐 k보다 작아요 이런 거라지가 있다 이거예요. 괜찮니? 죄송합니다. ax 플러스 b 말고요. 미안해요. 절대값 fx라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절대값 fx가 k보다 작아요라는 꼬라지가 있어요. 됐니? 그럼 스포를 먼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fx가 당연히 뭐보다는 작아야 되고 k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k보다는 뭐에? 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증명은 밑에 쓰는데 굳이 안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예전부터 그게 왜 그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써도 돼요. 알겠니? 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첫 번째 fx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됐어? 0보다 하나 같을 때. 그럼 이때는 절대값 그냥 나오면 되니까 fx가 뭐보다? k보다 작아요가 되겠지. 요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fx는 k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다음 두 번째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fx는 마이너스 fx는 k보다 작아야 되고요. fx는 마이너스 k보다 거꾸로 큽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치시면 fx라는 건 결국 0보다는 어떤데? 작은데 마이너스 k보다는 큰 애가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시면 어떻게 돼? 얘 0에서 시작 끝난 애죠. 근데 얘는 0에서 시작해보기 좀 애매하네. 마이너스 k부터 얘는 0까지지. 얘는 0부터 시작해서 다시 k지. 합치시면 마이너스 k에서 어디까지야? k까지지. 그거를 뭐야? 한 축에서 좀 외워놓으시면 어떻다? 연산상 소통감이 더 빠르다. 단 여기가 무슨 꼴일 때만 가능해? 여기가 상수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가 식이수면 원칙적으로는 케이스를 나누는 게 맞아요. 또 성급하신 분들이 식이 있는데 그냥 풀어. 여기 가르치는 대로 빨리 푸는 걸 풀어. 근데 가끔 답이 나와 또 근데 이거는 가끔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됐니? 그럼 뭐 이거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는 좀 주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됐니? 자, 증명은 지원되죠? 이거 가볍게 질고 그러면 같은 원리로 우리가 절대값 fx가 만약에 k보다 크다면 근데 여기서 참고로 또 k의 조건을 좀 붙여야 되긴 하겠네요. k는 참고로 양수다라는 조건을 붙여볼게요. 이렇다면 이때 fx는 마이너스 단보다 꼭꼭 작아야 되고요. 됐어? 또는이라는 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라는 뜻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fx가 거꾸로 k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원리는 같으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됐니? 한번 증명하면 굉장히 납득이 되면서 자연스레 암기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애매한 A수로 증명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알겠어? 식을 그냥 막 외우는 거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되니? 괜찮은 거 아니? 네. 여기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연산에 편의를 위한 공식일 뿐인 거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값 아닌 뭐가 될 때를 기준으로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뭐 하는 게 맞는 거야? 케이스를 구분하는 게 원칙이자 정석적인 풀인 거야. 됐니? 대부분 웬만한 문제들은 그렇게 풀려. 이렇게 생긴 꼴이 흔하지 않을 뿐인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풀지 문제 조금 더 보고서 말씀을 드릴 건데 498번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498번? 498번. 네, 다들 잘 나왔나요? 아니 좀 기다려야 되나요? 시간을 달라. 손. 된 거예요? 답은 4번이 나오면 되는데 헬프 없어요? 괜찮아요? 얘들아 질문이나 이런 거에는 인색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알지? 내가 너희들 풀 수 있을 것 같은 건 어떻게 조금 힌트 주고 어떻게 풀어? 이러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야 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질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은 누가 해? 내가 할게. 너네들은 이상하면 다 질문해. 알겠어? 예를 들면 뭐 질문했는데 되게 막 허접한 내용일 수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건 더하기 빼기 정답 같은데?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큰 걸 보여주고 물론 가끔 지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상처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랑 그 시험 상담하면서 대답 나 유하 너 시험지 가려줘 오늘. 오케이, 나 이따가 얘기하자. 너는 우리 길게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어쨌든 그 시험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해봐라고? 제대로 틀려보라고. 공부할 때 틀릴 건 끝까지 가서 틀려봐. 알겠어? 애매한 점에서 멈추시면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애매한 점에서 멈추시면 공부할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풀면 되고 뭐 좀 생각해보고 풀면 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실전에서 막상 시간이 없대. 좀 부족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견적을 잡는 제일 좋은 견적의 감각을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전에서 틀려보는 거야. 여러분 빡치시고 됐니? 그다음 설명 듣고 내가 이거 왜 몰랐지? 또 한 번 더 빡치세요. 그게 뇌에 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은 건 잘 잊어버리지만 누가 나 원수진 건 절대 잊지 않잖아요. 복수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아닌가?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이렇게 표정들이 다 선해? 갑자기 오늘따라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표정들이네. 야 내가 억울한 일 있을 때 밤에 잠안 잘 차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이게 좀 억울하고 짜증나는 지점이 사실은 뇌에 좀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선생님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숙제를 조금 자꾸 막 뭐라고 하고 이러는 게 틀릴 건 틀려야 빡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됐어? 그러면 기억이 남는 거지. 내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사람이 안 돼 이러면서. 오케이? 너무 막 낭만적으로 빠지면 안 돼. 아름다운 세상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가끔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그럴 때도 있는 거 알겠어? 되게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4부 9번입니다. 요것도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요것만 하자. 4부 9번을 선생님은 막 이걸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4부 9번의 절대값 x가 x 플러스 1인가요? x 플러스 2 있고요.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9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문제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는 이 케이스를 나눌 때 절대값 아닌 뭐가 될 때를 기준으로 끈차고 있어. 0이 될 때를 끈차고 있지. 왜? 이 0이 될 때보다 크면 양수인 거고 0이 될 때보다 작으면 음수인 거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금 그으라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는 0 될 때 어디야? 2지? 그 2일 때 그리세요. 오케이? 그러면 영역이 몇 개로 나뉘어? 3개로 나뉘고요. 여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계산했을 때 이렇게 붙이기도 편해. 잘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셨나? 그래서 딱히 본인한테 요게 괜찮은 방법이 있거나 하지 않다면 이렇게 좀 쓰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다 아예 작다라고 쓰는 게 약간 관습화되어 있어요. 등호를 안 넣습니다. 작다에는 등호를 안 넣는 게 관습이에요. 넣어도 되는데 보통 잘 안 넣을 뿐인 거야. 됐어? 그럼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가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요. 세 번째는 x는 2보다는 아예 뭐예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시간 지금 잠깐 드릴 테니까 이거 빨리 호락호락 계산을 해버려줘. 참고로 이거는 부등식 계산 연습이 다 되고 나면 내신 대비 교재할 때 해서는 그래프로 푸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로 푸는 거. 오케이? 얘들아 편지 쓰고 카네이션 받아봐. 오케이? 어머니가 선물 준비한 예쁜 학생 있나요? 벌써? 마음의 준비만 해놓은 거야? 마음과 돈의 준비만? 유아는? 아니야? 왜요? 어린이날 선물 못 받아서 지금 오빠한테 복수하는 거야? 설마 받았는데 그러면 너무 좀 유아 이성 논란이 오실 수 있는데 너 받았구나 이제 지금 보니까. 알았어, 나 문 앞에 한번 쉬어서 갈 테니까 풀어주세요. 인사. 시간 좀만 더 드세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답은 참고로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됐니?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훌륭한데? 뭐 이 정도다 뭐. 자, 연립분식입니다. 미안해요. 나 연립분식은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다 해보신 거예요. 됐습니까? 괜찮은 거 같지? 자꾸 일 안 하네 이런 표정 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너무 날로 먹네 이런 표정 짓지 마. 숙제는 늘어나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2차 분식이 좀 더 힘을 주자 이거야 나는. 알겠지? 자, 그래서 드디어 2차 분식으로 갑니다. 2차 분식의 필기. 이거 좀 필기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주는 지도를 그냥 부등식으로 멈출 거예요. 스톱할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대신에 이번 주에 빠삭하게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고, 근데 부등식을 왜 멈추냐면 그 중간고사 준비 전에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방정식 안 해요 하고서 안 푸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지? 유한은 다 풀었지. 그래서 그 유아 여기서 좀덜 풀었을 텐데 어쨌든 비교적 여기서 지금 가장 수혜자는 유아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좀 고생했으니까 기말고사 대비할 때 요 시점 조금 풀어드리는 거기는 한데 유아는 또 내신 대비 들어가면 또 바로 고생해야 됩니다. 알죠? 근데 사실인 거죠. 그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지. 1학기 전체 진도가 중간 기말고사 범위래요. 너무 동정하듯이 볼 필요는 없고요. 네. 대신에 난이도 좀 낮을 것 같아. 난이도 좀 낮을 것 같은데 또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난이도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가정 하에 공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습 건 다 잘 푸시니까요. 이해가셨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이 딱 방정식 부등식 이 파트만 끝낼 거예요. 끝내고 그다음에 내일 문제 푸시도 조금 드릴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가는데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 대비 기간이 28일부터인데 그게 아마 우리 한 2주 후인가 그게? 그치 2주쯤인 것 같아. 2, 3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오는 횟수가 오늘을 빼고 이번 주를 빼고 나면 한 2번 정도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가 도형의 이동이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작년 추이를 보자면 도형의 이동이랑 맨 마지막에 한 단원을 빼고 보통 시험을 봤어요. 웬만한 학교들은. 근데 이제 거기 끝까지 본 학교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너네 학교입니다. 쳐다보고. 네, 아직 도형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도형 이동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나는 낫다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형 이동 자체는 쉬운데 알잖아. 도형 이동에 원이 끼어들죠. 도형 이동에 직선이 끼어들죠. 그럼 여러분들 그걸 다시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 원을 다시 연습해야 돼. 그지? 직선 다시 해야 되고 정과적표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기말고사 보는 시험까지 좀 빡셀 수 있지만 나는 그냥 도형 이동을 털고 그다음에 집합부터 시험 범위가 기말에 다음 학기에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훨씬 더 라이트하다. 2학기는 1학기 때 고생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어떻게 나올지 나오면 얘기 좀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도형 이동까지 진도를 다 떼고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됐어요? 환영쌤이 조금 더 먼저 내신 대비 들어가실 거고 선생님은 진도를 좀 더 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텝 3에 힘을 조금 쏟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쏟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신 대비 교재도 쉽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텝 3에 조금 여유를 드리기는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저번 내신 대비 기간 교재가 중간고사는 워낙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풀고 들어가는 게 나는 먼저라고 생각해서 하기는 했는데 요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 3까지도 다 하고선 내신 대비 교재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스텝 3도 조금 더 힘을 줘서, 물론 내가 거기다 풀어드리게 되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근데 개인적으로 스텝 3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풀이를 조금씩은 참고하세요. 풀 조금 보고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싶으면 거기서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렇게 푸는 경우는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 이렇게 풀긴 했어요. 근데 풀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모티브가 어떻게 되나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한 번씩은 봤으면 좋겠다.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어? 이런 지랄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됐어요? 특히 유아는 이번 시험이 아주 높은 난이도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만약에 그렇게 역전돼 버리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너 같은 경우는 조금 요번 기말은 빡세게 돼요. 물론 그래도 쉬우면 좋지. 그거는 우리 항상 바라는 거지만 공부는 좀 어렵게 하는 게 여유가 있다 항상. 알겠어?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사실 추세상 쉬울 거라 생각해요. 기말고사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내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쉽게 내도 단원이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게 공부할 겁니다.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중간 난이도 이상 기본 문항들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기준으로는 스텝 2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 그 중단원 보시면은 발전이라고 있잖아. 발전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선생님 코칭 없이 웬만큼은 풀릴 수 있게 조금씩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내신 대비 들어가면 준비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기말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테스트를 받고 선생님 그 결과물 중에서 이제 틀리는 게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했던 건데 실수로 틀리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고 약간 요거는 아직은 이제는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틀리는 물론 몰라서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실수로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걸 틀리시게 되면 어떻게 돼? 킬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됐니? 킬러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푸는데 시간도 걸려요. 되니?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 나머지는 싹 다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100점 맞으려면 킬러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얼마나 내신 대비는 아니냐. 왜냐면 내신 대비 궁극적인 목적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우아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 점수를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선생님 테스트로 계속 점검을 하는 거고 이게 무난하시면 계속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할 건데 그래서 진도가 아마 조금 선생님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한 6주 정도는 더 나갈 것 같아요. 도형 이동까지 하고 갈 거니까 진도 자체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수학화를 하고 수학화 진행을 하는데 학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도형 이동을 따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초등부를 제외한 학교들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모르는데 초등부 내가 거의 거의 그냥 느낌상 선생님들이 막 대거 바뀐 게 아니라면 거의 확실히 보이고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보면서 봤습니다. 1분씩 넘어가고 2차 분식 했습니다. 2차 분식 하기 전에 우리 근데 하기 전에 의외로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 선생님은 2차 분식은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프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됐어요? 방법은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중 교재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게 될 문제들을 모두 무난하고 매끄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적 해석이에요.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배울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려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예를 들으시게 되면 미안합니다. 그래 y는 해봤어. 자, 그래서 얘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너 만약에 2차함수 그리려고 하면 2차에 더 보고 모양 틀린 말 전혀 아니에요. 맞기는 한데 이렇게 그리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테마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꼭지점을 찍어 그립니다. 됐어요? 물론 되게 정교하게 막 이렇게 X절편을 막 다 맞춰서 그리면 제일 좋기는 해. 네가 틀린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실제로서는 그렇게 그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그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테마는 최대 최소가 나왔을 때는 꼭지점 찍어서 그립니다. 괜찮아? 두 번째 테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위해서는 X절편을 찍어서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둘 다 하면 더 좋아요. 됐습니까? X절편, Y절편, 꼭지점까지 다 찍어주는 게 제일 나이스하지만 그러면 조금 뭐해? 계산할 게 좀 있으니까 귀찮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테마에 맞춰서 빠른 방식으로 먼저 그리고 필요하면 조금 더 그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어떻게 그려요? 물론 아직 배운 단어는 아니긴 한데 직선은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직선은 이게 선이잖아. 점만 2개 찍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점 2개 찍으면 픽 연결해서 그리면 되거든. 근데 그 점을 그럼 기본 뭘로 찍어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지, X절편이나 Y절편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게 제일 좋다니까. 너네들 풀어보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보면 은근히 직선 같은 거 풀 때 X절편, Y절편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다. 왜냐면 직선은 물어볼 게 없거든. 1등 해야 되잖아, 그치?
냉정하게 생각해봐. 물론 너는 문제 풀 때는 어렵다고 느낄 거야. 도형이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선, 쓱. 됐지? 그럼 물어볼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또 의외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단원에 대한 테마가 조금 있으시면 일단 접근을 시작할 때 좀 편하지. 내가 처음 보는 문제더라도 이거 부등식이니까 일단 뭐 예를 들면 인수분해해서 그려볼까? 이런 접근의 시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냥 이런 거 나 처음 봤는데 하고 당황하지 아니할 수 있겠지. 물론 킬러는 그러다가도 안 풀려요.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를 좀 쌓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야. 킬러를 뭐 막무가내로 외워서 풀 거야? 참고로 동백구 이번 동백구도 그렇고 백형고도 그렇고 2018년도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프거든요.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물어본 거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포물선 그림이 있어. 이렇게 직선 두 개 그려주는 기억나지? 눈에 두 학교가 다 나왔어. 두 학교가 다. 짰나봐. 둘이 친구인가? 같이 하필이면 2018년도야. 근데 2018년도는 지금도 몇 년 전이야? 4년 전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얼추 1년치 모의고사 수학상에 이런 중간고사 보니까 문제를 쓱 한번 모아봤다? 그랬더니 80문제 나왔어. 1년치. 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쉬운 거 빼고 이러면 70문제면 되겠지? 좀 더 다이어트해서 50문제로 칠까? 다 빼보자. 그래도 4년이면 뭐 문제? 200문제. 그치? 실질적으로 그걸 다 풀고 들어간다는 것은 수학 공부를 하겠다는 마인드는 아니야. 물론 이제 시간이 나면 계속 조금씩 더 풀어보고 조금씩 더 풀어보고 이렇게 가는 건 맞아. 드리고 계속 드리기도 했고 그랬더니 그럼 그거를 다 풀고 진짜로 다 풀고 이게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지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건 사실은 수학의 교과과정상의 의도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게 공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 문제만 내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지?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 그래프에 대한 모티브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이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접근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군. 그래서 선생님 풀이를 들으면서도 저거 다음엔 저걸 했고 그 다음엔 이걸 했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한 다음에 왜 저렇게 다음으로 넘어갔고 자꾸 왜가 붙어야 돼. 왜 저랬고 그래 이렇게 대화 답이 나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심심치 않고 있는 스카이만이니까 교재가 어려워서 그런지 판서 하나를 다 채우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잖아. 거의. 근데 내가 그걸 다 외워서 쓰는 거야. 이렇게 저자 열심히 공부해서 다 외워가지고 써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되잖아. 그치? 이게 우리가 지향에 있는 목표인 거야.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당위성 잡기. 알겠어? 내가 판별식을 쓰면 왜 판별식을 쓰는지 한 번씩 좀 더 생각하고 알아. 됐어? 그래야 나중에 막판에 다 풀어놓고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해지는 상황을 좀 벗어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분식도 프리랜스 되는 것도 쉬워요. 알잖아. 내가 지금 말 안 해도 너는 다 풀 거야 아마 2차 분식. 기억 대충 나죠?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려주고 아래로 위로 그랬던 거.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래서 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등식에서 내가 해석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긴 그리는데 무슨 절편을 기준으로 그릴 거다? x 절편이죠. 됐어? 얘는 x 절편이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랑 2가 x 절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그래프를 기준으로 딱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 x축이랑 다는 거고 2일 때 x축이랑 다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최고차의 양수니까 아래를 꼬락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괜찮니?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그럼 여기쯤에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살고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이 그래프 좌표상 보면 여기에 존재해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 점 여기 찍혀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 불러?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데 됐어? 이 f 마이너스 2가 0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존재하죠. 그쵸? 그 말은 f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얼마인지 계산은 지금 안 했어 전혀. 하지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y 값은 0보다 어때야 되겠어? 크겠지? 그럴 거라는 걸 뭐가 알려주는 거야? 그래프가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의심병을 한번 가져야죠. 이과는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뭔가도 있을 텐데 미안해요. 어쨌든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숫자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죠. 곱하면 얼마야? 양수가 되니까 양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딱 X축에 있지. 얼마가 된다는 뜻인 거야? 0이 된다는 뜻인 거죠. 물론 계산하면 알지만 그걸 누가 이미 알려준다는 걸 자꾸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프가 우리한테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게 다음 해석을 위한 발판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는 여기 보면 0이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0을 넣으면 여기 식에다 0을 넣으시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프가 X축 아래 그려졌다는 건 결국 무슨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음수값이 나온다는 얘기. 맞아? X축 위로 그려진다는 거. 양수값이 나온다는 게 그냥 그림과 당연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죠? 강제로 이해시키고 있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괜찮습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자 이거.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만약에 0보다 커요를 풀어달라고 했어. 만약에. 그럼 얘가 무슨 수 나올 때 찾으라는 거야? 양수 나올 때 찾으라는 거지. 근데 이걸 해석을 이걸 막 2차 부등식이라는 걸 방정식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려보겠다 이건 거야. 그 지금 현재 그래프가 나왔어요. 괜찮니? 그리고 난 0보다 뭐 할 때 찾고 싶다는 거야? 클 때 찾고 싶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 요때는 뭐가 될 때라는 거? 0 될 때라는 거. 맞아? 요때는 무슨 수가 나올 때라는 거야? 음수가 나올 때라는 거. 요때는 양수가 나오고 요때도 양수가 나올 때라는 거. y가. 괜찮아? y가 양수일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그러면 이때와 이때인데 식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에 관한 식이에요? 얘는? x에 관한 식이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범위가 궁금한 거겠어? 이 분식의 답은 x의 범위가 궁금한 겁니다. 됐어요? 그럼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죠. x가 마이너스보다 어떠면? 왼쪽이니까 작으면 양수가 나와요를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풀고 있다 착각하지 마. 알겠니? 그래프 보고 판단한 거라고 했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어때? 역시나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지. 그걸 그래프가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보여? 주시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답은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요 혹은 x는 2보다 크면 양수가 나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됐어? 얘를 그려야 되겠지? 뭘 찍어서? x절편을 찍어서. 오케이? 왜냐면 x절편이 딱 뭐가 될 때니까 0이 될 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0보다 뭐 할 때를 원해요? 작거나 같을 때를 원하네요. 작거나 같을 때라는 건 음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식은 x에 관한 식이니까 x의 범위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래서 답을 선생님 여기다 등호를 넣고 등호를 넣지 않았죠. 얘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이 포함이 됐니 안 됐니? 안 됐지. 이 마이너스 1과 2는 뭐일 때라고? 딱 0일 때인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뺀 거고요. 밑에는 등호가 있죠. 그럼 0인 거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지. 논리는 이런데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등호가 없으면 여기도 없는 거고요.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가면 어때? 이해도 가면서 연산도 빠르게 이해. 여기 괜찮은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2차 분식을 푸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2차 분식 풀이의 방법이라는 건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그래프적 해석을 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야? x절편, 뭐가 되는 기준? y가 0이 되는 기준점인 거죠? 그래서 x절편을 가지고 그래프를 뭐해요? 그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뭐야? 해석해서 답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503번이고요. 503번에 1번을 잠깐 볼게요. 1번. 사실은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 있잖아. 그치? 사실 이거 내가 조금 더 설명하고 원래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첫 번째 그래프 때 이해가 잘 가신 분은 사실 지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볼게. 자, 문제가 부르시고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0보다 클 때를 찾아달랍니다. 됐니? 그러면 내가 이거 뭐 하라고 써요? 앞으로 y는 안 쓸 건데 지금만 쓸게요. 알겠니? 원칙은 이걸 뭐 하는 거야? y는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됐니? 그리고 y가 0보다 뭐 할 때를 찾는 게 목적인 거야? 클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때는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0이 될 때, 즉 방정식 풀듯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돼? 안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해야 될까? 요것도 약간 문제 풀 때 약간 팁입니다. 2차식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 근해 공식이다. 손. 판별식이다. 손. 다 겪었냐? 서준이가 약간 반쯤 판별식이 맞아요. 됐니? 오케이. 판별식을 먼저 쓰세요. 근해 공식을 쓸 때 틀리는 건 아닌데 풀이의 편의상 판별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썼는데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이 보통 무슨 수가 나오면 인수가 나와 보통. 그럼 만나는 점이 뭐야? 해가 없다는 얘기일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판별식이 양수가 나오는데 그럼 이런 젠자하고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너희들도 좀 수학상에 짬이 어느 정도 들었잖니. 그지? 앵간히 좀 풀어봤잖아. 많이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그 문항수를 치자면 적게 하는데 풀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적게 풀은 건 아니야. 됐니? 이제 우리 그걸 가지고 킬로로 가야 되는 거고 적지 않게 풀어본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해 공식을 써서 2차 공식을 통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됐니? 그건 정말 그야말로 재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이쌤 미쳤네 라고 한번 그냥 풀면 돼요. 미쳤지만 풀어야 돼요. 알겠지? 미쳤네 하고 화만 내지 말고 풀어야 돼. 그래서 얘를 뭐부터 해야 돼? 판별식을 못 써야죠. 판별식을 쓰시면요. 가스 판별식을 쓰시면 죄송합니다. 가스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5가 되겠네요. 그죠? 음수가 없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축이랑 닿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2차원에서 이미 다 했으니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0보다 큰 걸 찾으려네.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는 뭘 넣든 간에 항상 0보다 큰 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뭐야? 그래프 읽을 점이 끝난 거야, 얘들아. 그걸 굳이 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커요.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괜찮습니까? 아이러니죠? 해는 없지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판별식은 그래프적 해석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3번이에요. 3번. 3번도 인수분해가 안타깝게 돼요, 안 돼요? 얘도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을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b제곱하면 9, 마이너스 ac 하면 10, 역시 인수. 그죠? 얘도 그래프 자체 모양은 위랑 똑같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어디야? 얘는 0보다 어떨 때로 원하는 작거나 같을 때로 원하는 거죠. 그래프 있어 없어? 없지. 너무 쉬운 거야. 진짜. 오케이? 이 접근으로 해야 중간 난이도 이상이 굉장히 쉽게 후 풀리는 거거든요. 도난이 나왔을 때 이제 좀 고민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도 맞고 3번도 맞는 자, 근데 이제 3번을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2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거 살짝 좀 지울게요. 여기 줍자. 갑자기 2번 동그라미로 넘어가는데 2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요번에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서 그게 0보다 뭐 할 때를 찾아주세요?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주세요가 됩니다. 흡사 뭐처럼 풀고 있어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풀듯이 풀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 중요해요. 뭐 풀듯이 풀고 있어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풀듯이 풀고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얘가 0 될 때,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괜찮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원리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거라는 거야? 같은 뿌리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랑 2일 때 0인 거야. 맞죠? 그리고 아래로 플로커 그래프를 그리겠고요. 문제가 원하는 건 0보다 뭐 할 때 찾아달라는 거예요? 작을 때 찾아달라는 거가 이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의 범위로 보자니까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답이에요. 이건 어렵게 됐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랑 2는 굉장히 상징적인 아이잖아. 여기 답이 x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2까지인데 그럼 얘네 둘은 내가 이걸 만약에 능력에서 방정식이라고 봤다면 괜찮아? 해랑 어떻습니까? 방정식으로서의 해와 동일한 거 있죠? 그럼 방정식으로서의 해와 동일하다는 건 방정식 때 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도 어떻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해도 맞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 식을 몰라 내가 이걸 안 배웠네. 그리고 문제가 그냥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최고 차이 계수는 1이고 됐어? 해가 마이너스 4부터 1합니다. 그러면 이때 부등식 좀 써주세요. 됐어? 그런 이게 참고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해가 그냥 이렇답니다. 그럼 식을 써주세요 할 때 얘를 잠깐 뭐로 바라보라는 거야? 방정식으로 바라봐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fx를 x 플러스 4가 인수 있었을 거예요. 방정식 추측하듯. 됐어요? x 마이너스도 인수 있었을 거예요. 방정식 추측하듯.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을 찾아내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이지만 이 2차가 들어가는 애들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 지금 배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지금 배운 2차 부등식 이렇게 세 개가 다 어떤 뿌리? 같은 뿌리. 2차 부등식 연산을 위해서 그래프를 활용하고요. 됐니? 그래프의 x절편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활용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방정식 계산법을 이용하고요. 그게 뭐야? 물리는 거니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좋겠으니까 훨씬 더 이롭겠죠. 그래야 복잡하지 않게 들고 갈 거야. 그치? 괜찮은 거 맞아? 이제 예전에 배웠던 잡다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개 많이 배웠으니까 잡다하다는 건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이 이제 모여야 된다. 됐어? 그래서 경계면이 없어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야 시험 범위를 좀 이상하게 냈다고 느껴지는 문제도 풀려지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 얘기가 504번이에요. 504번. 해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7이라고 했지. 양끝 지점이 뭐야? 방정식 취급했을 때 그릴 테니까 활용해서 풀면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숙제를 풀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기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특수해입니다. 2차 부등식 특수해. 이 특수해라는 건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 두 번째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해가 x는 a라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 부등식이잖아, 그치? 부등식 원래 어디까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특이하게도 하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열외인데요. 4번은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야? 이거는 부등식에 해가 그냥 존재할 때 존재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 괜찮아? 이게 네 가지가 있고요.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사실은 1번과 2번을 제일 많이 다룹니다. 이 내신 문제에서는 3번도 적당히 다루고요. 4번은 모르고 넘어가면 좀 섭섭한 내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방정식 푸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는데 괜히 2차 부등식의 특수해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그냥 무슨 문제라고 보시면 돼?
2차 함수 그래프 문제고 그냥 그래프 풀어라. 알겠어? 계산은 천천히야. 그래프가 먼저야. 됐니? 그럼 그래프가 뭐냐? 먼저 뭐냐는 뜻이냐면 일단 우리 2차 분식 그래프는 크게 6가지 모양이 있어. 크게 6가지.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데 만나는 점이 2개인 경우가 있고 그럼 당연히 위로 볼록하다고 하시지. 위로 볼록한데 만나는 점이 2개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데 만나는 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역시나 위로 볼록한데 만나는 점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데 만나는 점이 없거나 위로 볼록한데 만나는 점이 없는 6가지 그림이 2차 함수 그래프의 대표적인 형태의 6가지입니다. 됐어요? 부등식과 관련된 대표 6가지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2차 분식 특수회가 나오면 그래프 그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또 이 그래프 몇 번 그리다 보면 나중에 안 그리고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나와. 왜냐면 6개밖에 없잖아. 그치? 몇 번 연습하시면 찾아집니다. 자,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인데 요거는 요렇게 가도록 합시다. 아, ax제곱 플러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c가 0보다 큰데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 됐어? 그럼 얘는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돼요. 모두가 다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크면 되는 거야. 얘는 0보다 큰 것도 있지만 0보다 작은 것도 있죠. 모두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탈락. 됐어? 그럼 얘는 모두가 0보다 큰데 딱 한 번 뭐가 되는 시점이 있어. 0이 되는 시점이 있지. 수학 이상하게 깜깜해. 이럴 때도 모두라고 하지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째 그림이 다 당첨인 거야. 3번 그림이 당첨인 거야. 됐니? 자, 그럼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이제 다음 얘기할게요. 그림을 찾으면 감상을 할 겁니다. 감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최고 차량의 개수가 모두 무슨 수인 애들? 양수인 애들. 얘 밑에 계신 분들은 음수인 애들.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만나는 점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이거 방정식으로 취급했을 때 해가 몇 개라는 뜻인 거야? 2개겠지, 그치? 오케이? 2개. 그래서 한 배식이 0보다 서로 다른 2개. 그래서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만나는 점이 하나 나오는 건 방정식 계산을 했을 때는 뭐야? 해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한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한 배식을 썼을 때 0. 얘는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들 위로 붕 뜨면 한 배식이 양수고 아래로 푹 깔아주면 음수가 아니야. 한 배식은 항상 뭐다? 교점이다. 근데 이건 한 배식이 음수일 거예요. 그럼 2가지를 콜라보 하시면 얘는 결국 어떤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A가 양수면서 한 배식이 음수인 걸 풀어라.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봐봐. 이게 0보다 크다가 있죠. 0보다 작다도 있겠죠.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도 있겠죠. 한 시리즈당 몇 개씩 나와? 4개씩 나오는 거고요. 그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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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를 외워야 되네?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오지 않아. 근데 잘 안 나온다고 치고 뺄게. 그냥 허접한 공부하듯이 되니? 그래도 8개 외워야 되는 거지. 그냥 효율적인 건 아니야, 외우는 게. 오케이? 이건 뭐야? 내가 그래프를 찾아야지라는 마인드로 공부할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요것도 쓰면 그냥 얘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볼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해가 없다는 거야.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럼 얘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있어 없어? 있지. 해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있어 없어? 있지. 0인 게 하나 있잖아. 그치? 하나지만 해가 있는 거야. 오케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많지. 너무 많지. 아우,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얘도 뭐야? 얘도 1번, 얘도 드라마틱하게 그냥 3번 그림이 되는 거네. 그치? 얘도 풀려면 어떻게 푸세요? 3번 그림이고요.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한 배씩은 음수가 나오면 됩니다. 하고 푸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 지점이 안 어렵게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됐습니까? 이걸 되게 복잡하게 공부해서 어렵게 답이 나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알겠니? 여기는 좀 스무스하게 그래야 나중에 빡센 걸 합니다. 근데 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오케이? 여러분 옛날에 쓰던 판별식을 왜 쓰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 됐니? 자, 그 다음에 해가 하나만 존재할 때는 요건 좀 미리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건 이때 있다. 대신에 이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약 이 그림이라 쉽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같으면 해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모두가 해가 되는 거죠.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도형일 때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을 때예요. 그니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0보다 작은 건 아예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누가 하나 걸리는 거야? 같을 때 하나가 걸리는 거야. 그 만약에 얘가 위로 블록이 되려면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되는데 0일 때 하나가 딱 걸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해가 x는 a다 걸릴 때는 이거 무슨 건 가질 때 방정식으로 했을 때는 중건 가질 때라고 좀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 연산이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할 조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서 반대로 풀면 돼요. a가 양수라고 하면 음수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편배식이 음수라고 하면 편배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꾸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풀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쓴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해가 그냥 존재했으면 좋겠대. 됐습니까? 해가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해가 몇 개만 딱 있어도 되는 거야? 하나만 딱 있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얘 0보다 큰 거 있으니까 되는 거 같죠? 많이 있으니까 되죠. 다 0보다 크니까 되죠. 그래서 이 위에 1, 2, 3번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묶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A가 0보다 크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해답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큰 부분이 있죠. 얘 오케이인 거예요. 됐어? 얘 0보다 큰 부분은 없는데 뭐 한 개 딱 하나 걸려? 같은 부분이 딱 하나 걸리지. 얘도 해는 있는 거예요, 엄밀히.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림을 읽으라는 거야. 외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 됐어? 근데 얘는 0보다 큰 것도 없고 같은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둘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해도 되고요? 커도 되고요. 판별식이 0이라 같아도 되고요. 그래서 얘도다, 얘도 합쳐집니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더더욱이 조금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1번, 2번은 좀 쉽거든요. 솔직히. 웬일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오늘 쉬는 시간 줬었는데 쉬는 시간 안 줘서 조금 그냥 이어서 할 거예요. 대신 조금 빨리 끝낼게요. 알겠죠? 유아야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게 빡쳐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 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505번입니다. 505번. 지금 풀어볼까요? 505번. 505번. 네, 시간 조금만 주세요. 어? 네네. 몇 번 나와서 손으로만 푸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다 푸시면 나를 보고 눈 마주치면 이렇게 번호 몇 번 나오는지 얘기를 해줘요. 아유,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 도현이가 이렇게 막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몇 번 나와서 그랬나? 잘했고. 찬이. 뭐 어렵진 않죠. 근데 네. 그리세요. 가능하면. 근데 그림은 그려놓고 봤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애매한 애들이 좀 해결이 돼요. 그러면 507번을 지금 한번 보실까요? 507번. 이거는 선생님 풀이할 때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조금 설명을 좀 추가를 할게요. 서준이 들어오면.
중요한 거 설명해야 되는데. 너네? 나도 그럴 거라 생각은 했어. 동백은 도현이 들은 거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안 나왔어? 안 나와? 시험 보면 아직 안 해봤어. 자, 근데 막 얘기할 때는 아니긴 한데 넌 물어봤니? 빨리 얘기해. 시험 끝나고 바로? 그날 어 그래? 모르지. 네, 괜찮아. 나오면 얘기해줘. 아직 안 급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추측의 범위가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게 벌써 하나 도영이가 만들어봐. 근데 잠깐 행복한 거야. 이 시작하면 또 슬퍼. 알겠지? 왜냐면 그거 안 하는 애들만 따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에 집에 가서 우리 학교는 도영이도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면 안 나올 거면 차라리 다 안 나오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보면 유하만 도영이만 시험을 봐서 나머지 막 보강하고 있으면 유하면 안 오고 이러면 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슬퍼질 수 있잖아. 자 가볼게요. 잘 푸셨을 것 같은데 507번이고요. 507번인데 일단 답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507번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인데 자 우리가 오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잘 했다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쓰지 마요. 이런 데 잡아볼게요. 얘가 y는 fx라고 치겠고요. 얘는 y는 0이라고 한다면 됐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fx가 0보다 크다라는 값을 찾으려면 여기 만나는 점의 x표가 알고 이게 베타잖아. 그치? 0보다 크면은 요때랑 요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 인정하니? 맞지? 근데 그럼 상황을 보니까 결국 fx는 이 그래프잖아. 그래프. 아래로 플러그. 그리고 y는 0도 그냥 얘도 0이 숫자라고 보여지긴 하겠지만 이 y는 0이라는 것도 이 뭐야? y는 0이라는 이 x표는 괜찮아요. 분필 낯짝이 났네요. 너무 비싸. 네. 자, 그래서 상하지 마. 이것도 그래프인 거고 이 y는 fx 이렇게 생긴 것도 그래프인 거예요. 맞니? 근데 얘가 이보다 클 때를 찾으라는 건 그래프의 위치상 주황색이 됐어요? 하늘색보다 어떨 때를 찾으라고 이제 해석해도 된다라고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fx가 더 크다는 건 더 위에 있을 때를 찾아요라고 읽어도 되는 거 맞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상 위에 있을 때가 답인 거잖아. 그럼 만약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라면 주황색이 하늘색보다 아래 있을 때를 찾아요라고 읽어도 되는 거 맞는 거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fx가 y는 0, 즉 x축이겠죠? 보다 어디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를 푸세요라고 읽어도 되는 거 맞는 거네.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부동방에 반대면 fx가 y는 0보다 아래에 있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럼 업그레이드. fx 주황색, gx 하늘색. 됐니?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문제를 fx가요 gx보다 작을 때를 찾아주세요라고 한다면 됐어? 주황색이 하늘색보다 아래 있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요 x좌표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 요게 x좌표는 베타라고 하고요. 됐니? 그럼 주황색이 더 아래 있을 때는 이때인 거지. 근데 식은 x에 관한 식이지.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봤을 때 알파와 베타의 어디에 있을 때야? 사이에 있을 때인 거지. 그래서 답을 우리는 x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찾을 거예요. 등호가 없었네요. 등 없이 씁시다. 그러면 됐니 여기까지? 이게 그래프적으로 섞을 수 있는 거 이해가? 괜찮은 거 이상은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나요? 그럼 이걸 좀 변형해서 fx-gx가 0보다 작아요 라고 했을 때 부등식의 해가 얘랑 얘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읽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괜찮아요? 507번 볼게요. 그러면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510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면 답을 다 줬거든요, 문제가. 알겠어? 자,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냥 그려. 괜찮아. 알겠지? 우리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이차 부등식은. 계산 안 되는 문제들은 다 뭐야?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y는 fx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2x는 기울기가 2라는 거죠. 기울기가 양을 쓰니까 이런 생김으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y는 2x 플러스 1인 거고요.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체크. x좌표를 주면 참 나이스잖아요. 그지? 무슨 좌표를 줬어요? y좌표를 줬죠. 당황하지 말고 그럼 이 점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는 y좌표가 12이에요. 근데 우린 전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이 있기 때문에 됐어? y에다가 11을 넣으시면 x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5가 되는 거고요. 됐어?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좌표가 안 나오더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더라. 자, 근데 문제님이 2차 분식 어떤 해를 구하라고 하냐면 f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나 같다의 해를 구하래. 이게 괜히 써져 있는 거겠니? 이게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인 거였어. 그래서 얘는 조금 바꾸면 이렇게 하자. fx가 2x 플러스 1보다 뭐 할 때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거랑 같을 때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흰둥이고 얘는 하늘색인데 파랑인데 됐어? 흰둥이가 파랑이보다 뭐 할 때 찾으라는 거야? 클 때 찾으라는 거잖아. 그 말은 흰둥이가 더 위에 있을 때 찾으라는 거잖아. 흰둥이가 더 위에 있을 때는 이때잖아. 그럼 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이랑 맞아? 누구 사이? 5 사이라는 얘기인 거네? 컷. 됐어요? 내가 소두를 장황하게 끌어갖고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더 숙달되면 어때? 바로 쓱쓱 찍찍 됐어? fx 찾으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치? 웃기면 못 찾지도 않아. 찾을 수도 있어. 알겠니? 그럼 풍신 풀 수도 있어요. 식으로. 그러나 그래프 푸는 게 어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지. 오케이? 또 좀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508번은 508번은 이제 안 풀 거예요. 이제 풀어. 근데 508번도 원칙적으로는 fx 더하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사실은 이건 f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석해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여기서는 안 풀게 낫지만. 근데 단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7일 때가 언젠지는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 마이너스 7일 때 선 쫙 뺐을 때 여기 얼마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만나는 점들이 마이너스 6도 있고 2도 있고 그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을 여기 쓰셔야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런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될 몫이야? 공부를 해야 될 몫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거. 숙제를 했고 난 다 맞췄지만 그래도 질문이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 제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왜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큰 게 답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등등등. 됐어? 학생들 개개인별로 문제가 다 달라요. 오케이? 같은 문제지만 도현이 생각하는 거랑 성준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질문은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특히 반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알겠어? 이 기본 설명하면서 살짝 지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위에다 풀어놓고 숙제할 거니까 아마 풀어놓은 분도 있을 거야. 나 풀 줄 알아서.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케이? 근데 그건 뭐야? 그건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좀 까먹은 사람도 있고 이게 뭐야? 개인차가 있으니까 나는 뭐야? 통합적으로는 진도를 나가는 거고 오케이? 질문 문제 할 때는 모의 질문은 이게 되게 호적하도록 해야 돼. 있으면 커트는 내가 할게. 알겠지? 예를 들면 민재 미안 그거 우리 평일에 올래? 너무 쉬운 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애매한 것들
얘기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풀어줄 만한 문제 되게 쉬운 거 같은데 되게 풀어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럼 풀어주는 거고 오케이? 질문은 편안하게 오케이? 안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카톡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508번은 힌트가 뭐냐면 식 찾아라 식 찾아 508번과 507번의 온도차로 느끼세요 알겠죠? 508, 507의 온도차 식 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주구장창 식만 구하시고요. 그래프로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주구장창 그래프만 푸는데 그거는 약간 수학적이진 않아. 알겠지?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2차 부등식은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509번입니다. 509번에 만약에 얘들아 얘 509번의 문제는 뭘까? 문제는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두 줄짜리니까. 얘는 뭐 때문에 원규쌤이 안 넣어 그냥 또 설명을 해주고 가려고 하는 거야. 어떤 포인트 때문에. 범위야 범위. 그래서 범위 손 딱 가리고 아래를 봤을 때 얘가 0보다 항상 클 때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사실은 판별식으로 풀기가 가능해요. 됐어? 근데 뭐가 있어? 범위가 있기 동그라미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도 잘 열심히 해야 되고 숙제하기 바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숙제를 하면서 그때 얘도 해가 보수임하는 거고 500번도 해가 보수임하나 그치? 그치? 그렇잖아 냉정하게 그것도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어야 돼. 그래서 너무 정신없으면 안 돼. 근데 둘은 왜 여기 같이 있지? 정상적인 문제집이라면 물론 이제 센이나 이런 유형 문제집은 비슷한 걸 계속 넣지만 그래서 얘는 교재 구조상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야지 왜 두 개가 같이 있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른 문제든가 아니면 너무 중요한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문제집 특성상 너무 중요하다고 두 개가 있진 않아. 다른 거야 이거 두 개. 뭐가 다른지 봐야 되겠지. 첫 번째 아이는 범위가 없고 두 번째는 범위가 있어, 그치? 근데 첫 번째 건 이 플러스가 여러분 알잖아. 판별식으로 풀렸다는 거. 그래서 그럼 마지막 아이도 판별식으로 단순하게 풀릴 문제였다면 문제의 특징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왜 다를까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어디가 다른가를 먼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른가를 보는 거지. 알겠지? 그럼 범위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 걸까? 옆에 쓰세요.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이 됐습니다. 원칙. 오케이? 판별식은요 여러분들 X가 실수 전체 범위라서 이게 온전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거나 혹은 온전하게 위로 볼록한 이런 애들만 판별식을 쓰실 수가 있어요. 되니?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 그래프인데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5야. 그래서 그 판별식을 쓰면 얘는 양수야. 맞지? 이 양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온 거라고.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범위를 만약에 0부터 6까지예요 라고 범위를 줬다면 만나는 점이 이때는 뭐야? 이 범위 안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판별식은 두 개라고 알려주지만 사실상 우리는 교점이 몇 개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한 결과물이 우리가 안 한 거랑 같아 달라? 달라지지. 오케이? 그래서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를 뭐 하는 게 원칙인 거냐면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2차 함수 때 최대초도 때 선생님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2차식이 나와요. 최대초도 정리 한번 하자고 했었지. 최대초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건 몇 차식이 나올 거야? 2차식이 나올 거야. 됐어? 그래서 최대초수 뭐하라고? 완전 제곱식 만들라고 했죠. 그게 가장 무난한 아이. 됐어? 두 번째는 근데 범위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려서 잘라서 계산하라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사실은 수학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래프가 도저히 안 그려지네. 오케이? 근데 최대 추소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알고 나중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되게 빠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최대 추소 끝판왕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있죠. 범위가 509번 범위가 있지. 판별식 사용 불가. 아니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쌤 그리다. 판별식을 못 쓰면 그리는 거. 근데 그리는데 막 너무 예쁘게 그리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런 거 보면 최고차의 수가 음수니까 뭐 이렇게 생기내겠지. 일단은 범위가 0부터 2라고 쓴다면 적당히 짜는 거예요. 여기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잘리나 봐요. 됐어?
아직 그냥 반복이 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행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그래프가 있겠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하늘색만 보면 되는데 얘가 0보다 어땠다는 거야? 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0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0은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문제 풀 거라고 씁니다. 그럼 x축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y는 0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얘도 0보다 큰 거고요. 맞아? 얘도 0보다 큰 0보다 큰 0보다 큰 다 0보다 클 수가 있겠지. 인정? 그래프 문제인데 지금 보시고요.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그거 다 조사할 거야? 다 0보다 큰지? 그럴 필요 없죠. 그쵸? 누가 보면 돼? 제일 조그만 애만 보면 돼. 제일 조그만 애. 됐어? 그 도현이가 우리만 제일 조그만 애인데 도현이가 키가 180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 스스로 벌써 물어보셔서 말도 안 했는데 웃으면 내가 뭐가 되니? 그럼 밑에서 당연히 160을 뭐 해야 돼? 내가 나는 내게 상처를 안 주려고 뭐 예를 들었는데 이미 유아는 귀까지 빨렸었어. 제일 작은 애가 뭐야?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0보다 크겠지. 그래서 결론은 얘는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크면 됐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다 뭐예요? 커요라는 얘기가 되고 결론은 2차원수 최소값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등식이랑 부등식만의 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풀었던 무언가가 계속 쓰일 거라고 됐지. 근데 미안해, 요 문제 특이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 근데 여기는 이게 포함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최소가 얼마인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어. 됐니? 그리고 이건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려보면 아는데 굳이 꼭지점을 찾을 문제야 이건? 꼭지점이 최소가 될 리가 절대 없지. 그래프를 가볍게 어떻게 그려봐, 그렇지? 0부터 4까지 어떻게 짜도 절대 꼭지점을 찾을 리는 없지. 이런 걸 꼭지점 찾으려고 굳이 고생하실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거 보시면은 K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가. 이런 것도 좀 판단하죠. 됐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양끝점 중에 하나가 최소겠지. 그 0 넣어보신 거랑 2 넣어보신 거랑 계산해서 작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야. 못 찾겠으면 둘 다 하면 돼요. 애매하면 둘 다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때? 판단할 때 어렵지 않겠죠. 그래프인데 제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숙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부등식의 활용은 선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를 해보시면 그 평일 중에 숙제가 조금 줄어서 편하실 거야. GTM 교재가 좀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 문양 좀 적은 건 좀 풀어서 오세요. 오늘 숙제로 뭘 드릴 거냐면 스텝 1에 스텝 1에 부등식 유형 9번부터 11번까지 유형 9번부터 11번까지 됐어? 그 다음에 미안해 스텝 2에 유형 9번 몇 개 안 할 거예요. 유형 9번 잘 써놓으셔야 돼요. 스텝 2 유형 9번 아니 써드립시다. 여기 현민이도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과제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스텝 2는 148페이지에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거는 151페이지까지 사실은 152페이지에 한 문제가 걸려있기는 한데 152라고 하면 또 아플까봐 걱정돼서 이 150에서 끝낼게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푸시면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1시간이 안 걸릴 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1시간 6개월 더 하세요. 지금 해놔야 나중에 안 맞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건데 선생님 이번에 신드비 같은 딱히 말 안 했는데
전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중간 기말고사 대비는 수학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언제부터 해요 하니까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거 내가 알아서 컨트롤해주고 과제도 알아서 늘려주잖아. 너희들한테. 그지?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암기 과목은 미리 시작하세요. 언제냐면 내신 대비 시작할 때. 우리 뭐 예를 5월 28일 날 내신 대비예요 여러분들 하면 너네도 그때부터 암기 과목 필기가 시작이 돼야 돼. 요약집도 있잖아. 요약해놓는 거. 전체가 한 번에 안 나오더라도 배운 내용들이 계속 요약집에 추가가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 미리 좀 작업하셔서 시험 보는 마지막 주차에는 수학을 완전히 마지막 주차에 다른 거 바꾸다고 놓아버리면 감이 떨어져 버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 주차에는 좀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한번 봅시다. 이쪽 누가 계속 날 보고 있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쓰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